미국엔 뉴욕타임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네, 그 금융보안원은 이제 2015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에 금융보안연구원이라는 기관하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금융정보 그 공유 분석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이삭이라고 그 기능을 떼와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2014년 초에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3.20 사태라 그래서 당시에 방송 3개사, 그다음에 대형 그 시중은행 세 군데가 그 사이버 공격에 이 시스템이 한 2시간 이상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20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 부분에 어쨌든 이 그 보안 전문 기관이 좀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2015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지난 4월 10일에 설립 5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5년 사이에 이 금융 보안이 우리 금융 산업이 사실은 엄청난 변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보안이 전제되지 않은 금융 혁신이나 금융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안의 영역은 계속 커져가고 금융 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상당히 그 자리를 탄탄하게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뭐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언택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온택트라 그럽니다. 온라인으로는 다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초연결 시대인데 사람이 초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다 이제 초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생기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분산근무라든지 온라인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큰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할 때 정보 보호 문제,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사이버 공격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통해서 어쨌든 그 상황에 맞는 또 시나리오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금융권에 어쨌든 사이버 그 보안의 유의사항 같은 거, 또 재택근무할 때 그런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의사항, 특히 이제 메일 확인 같은 거 철저히 하고 그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메일 같은 거 함부로 클릭해서 열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안에 그 정보들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잘못하면 이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르는 그 보안 고려 사항 같은 것도 금융권에 다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화상회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줌 같은 그 솔루션이 또 뭐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화상회의 할 때 또 보안의 고려 사항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준비를 했죠. 아마 이런 환경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계속 그런 어떤 위협들이나 고려 요소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금융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금융 산업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산업이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고 모든 거래가 은행 가지 않고 90%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융이 아닌 비금융 산업에서 금융 업무에 지금 진출을 하고 뭐 핀테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빅테크 기업 등장하고 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의 어떤 경쟁과 융합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종 그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뭐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5G, 뭐 IoT 이런 신기술들이 다 금융 산업에 접목되면서 엄청난 이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 산업이 제대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건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 보안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금융보안원의 슬로건이 뭐냐면 금융 미래를 열어가는 금융 보안 파트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금융 보안원의 어찌 보면 존재 가치하고 연결되는 얘기고 또 우리 금융 보안 전담 기관으로서 이 금융 보안의 최고의 전문성을 기르자라는 게 우리 이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신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 이 어떤 안정적으로 우리 금융 보안의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이제 노력을 쭉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융 회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안 관제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회사, 우리 회원 금융회사 192개 금융회사의 인터넷 구간에 우리가 보안 관제 장비를 다 설치를 해서 매일매일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금융회사도 보지만 저희들이 같이 보고 이상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캐치해서 전 금융회사에 공유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나가서 분석을 해보고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나 악성 파일 같은 것도 분석해서 그걸 뭐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일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 관제 시스템도 계속 어쨌든 환경 변화에 맞게끔 고도화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이제 해커들이 직접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공격도 AI를 이용해서 더 공격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제하는 것도 또 우리가 그 AI를 이용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탐지 룰도 발굴하고 해서 방어 능력도 계속 키우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AI를 이용한 이제 탐지 기법 고도화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실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하는 상태고 또 금융회사하고 그 정보 공유 시스템도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수동에서 자동화로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인데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이게 사전 예방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피해가 뭐 6천억이 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보안원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그 악성 문자, 악성 앱을 이렇게 막 발송하는 이 피싱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법을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피싱 사이트를 탐지를 해서 그 사이트를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는데 재작년에 한 18,000건 차단을 시켰는데 작년 한 해에 한 5만 1,000건 정도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데 어제 SKT하고 또 MOU를 맺었죠. 그래서 그 통신사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각종 노하우라든지 기술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 왔던 거고 또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받아서 뭐 대출 상담하세요 해서 앱을 설치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이 이 사이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전화를 해도 그 전화번호를 낚아채서 거짓말로 금융회사라든지 뭐 이런 걸 사칭하고 피해자는 속아 넘어가고 이래 됐는데 그 보이스피싱 악성 앱도 저희들이 뭐 오랫동안 그 앱 연구를 해서 그 탐지 앱에 대한 그 분석 보고서도 발표를 해서 뭐 경찰청이라든지 수사기관 또 각종 이런 관련 기관하고 공유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게 기본적인 이제 이 사이버 대응 쪽 업무입니다. 앞으로 이제 환경 변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환경 변화가 올해 초에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보안이 중요해지고 또 저희들이 이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던 금융 데이터 거래소, 금융 데이터를 거래소를 구축해서 이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정식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 한 120여 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뭐 약 한 30여 개 기업들이 이제 금융회사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뭐 일단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소비자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도 있고 또 금융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신 데이터도 지금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데이터 간의 융합 또 결합 지원 뭐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 거래소가 이제 안정되게 정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데이터가 서로 이제 금융 데이터 또는 금융과 통신, 금융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들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 결합을 할 때 지금 법에 의하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 전문기관만이 그런 보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원이 또 그 신용정보원하고 같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 3법에서 그 중요한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거래하는 여러 금융회사가 있을 때 내 정보를 활용하도록 동의를 하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 금융회사의 그 동의한 소비자의 정보를 다 끌어와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자문을 해주고 금융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지금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까지 엄청 관심이 많은데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보안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API 규격이라든지 이용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뭐 통합 인증 체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지원 역할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